말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자고? 지금 둘 다 묘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족 왕조를 타도하고 한족 왕조를 세우자고 하는 게 이제 한족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외놈들 타도하고, 우리 독립하자. 이거를 위서구가 입장을 바꾼 거는 외놈이라도 잘 다스리면은 우리 편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응? 외놈이라도 잘 다스리면은 우리 편 나쁜 놈보다 낫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전용전에서 그 교봉은 자기가 한족인 줄 알고 거란족하고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거란족 왕조를 갖고 그렇게 거란족이 쳐들어오는 거를 자기가 막는단 말이야. 이런 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화족의 상하고 이제 같이 연관되는 건데 원래 중화족이라는 말은 없어요. 중화족이라는 말은 없거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중국 역사를 보면 이 중국 역사 기본적으로 이제 1840년에 아평전쟁이에요. 아평전쟁으로 중국이 이제 포쟁이들한테 이제 완전히 개차가 났잖아. 근데 중국이 이 이후에 1850몇 년인가 아니면 지금 기억에 50몇 년이니까 중국은 뒤엎을 태평천국이라는 일이 일어났거든. 근데 태평천국이 내건 거는 반천국명이란 말이야. 만주 왕조를 타도하고 한족 왕조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저기 광수성부터 올라오거든. 광수성부터 올라가지고 무안을 점령하고 무안에서 창강을 따라가지고 남경까지 점령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족 지식인이나 이것들이 막 참여했어. 근데 그 태평천국의 난이 어떤 거냐면 계평천국은 일종의 중국식으로 변형된 기독교 아니야. 중국식으로 변형된 기독교고 그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사회 아주 큰 층들이에요. 탄광 노동자 아니면 그 소작도 못하고 그냥 뜨내기 농업 노동자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 태평천국이 이렇게 점령해 가는 데마다 공자사당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토지개혁 비슷한 거라는 거야. 제주의 토지 몰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족 사대부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이렇게 휩쓸렸다가 딱 보니까 민족적 대립보다 계급적 대립이 더 심각한 거야. 공자사당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지주의 토지 몰수하고 그러니까 한족 사대부들이 청나라 만주족에 붙어요. 그게 증국본 좌정당 이런 친구들이 그 바람에 청이 그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족이 전부 태평천국의 난에 가담했으면 청은 갔어. 근데 중국의 사대부들 지식층들이 전부 그 청나라 조정에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급적인 문제라든가 민족적도 이제 만주족과 한족의 문제 같은 것들이 계급적인 문제 이제 사져버린 거지. 거기에 더 결정적인 게 아평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베이징이 1800년에 또 한 번 점령당하는데 중국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노란 놈들끼리 만주족이냐 뭐 한족이냐 뭐 거란족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흰놈하고 노란 놈의 싸움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흰놈하고 노란 놈의 싸움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흰놈이 완전히 흰놈이 들어가서 저거 하니까 지금 우리끼리 그 노란 놈들끼리 만족이다 한족이다 이건 전혀 중요한 거 아니다. 하얀 놈하고 노란 놈의 싸움이다. 묘량, 부청 묘량 뭐 그런 것이지. 의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면 하얀 놈과 노란 놈의 대결이 중요해. 노란 놈들끼리 내부의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항저에 가면은 악비 묘가 있는데 악비 묘에 가면은 악비는 금나라하고 싸웠잖아. 근데 그 입장에서 보면 다 노란 놈들이거든. 금나라는 만주족의 여진족이니까 그 갈래 이제 만주족이지. 근데 진해는 악비는 금나라하고 결사항전을 부르짖는데 진해는 화해하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악비가 계속 그러니까 진해가 모함을 걸어줘 악비를 죽이거든. 그래가지고 악비의 사당 앞에는 진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관광객들이 다 침뱉고 팔로 한 번씩 차고 막 그래갖고 막 무릎이 번들번들거리고 그러거든. 얼마나 팔로 차고 그랬는지. 근데 거기에 보면은 1920몇 년인가 그 북경대학교 총장하던 최원배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둘 다 중국이 잘 되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왜냐하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악비는 불세출의 영웅이고 망고의 충신이고 진해는 망고의 역적이지만 그냥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여러 구성하고 있는 소수 그때는 이미 이제 여진족이나 만주족이나 난 이제 중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서로 입장이 달랐을 뿐이지 누구 충신이고 누구 역적이 될 문제가 아니잖아. 서로 입장이 달랐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글이 있어요. 최원배가 쓴 글이. 이게 1920년대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거 노란 놈들 내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중화적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성립되는 거예요. 중국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거. 근데 이제 이게 중국 공산당 성립하고 나서 더 이제 근데 그때는 이제 중화적이라까지 명치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 사이의 갈등은 외세와의 갈등, 서구 동쪽으로 진출해진 서양 제국주의 세력과의 갈등에 비하면 이건 사소한 문제다. 우리 내부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갔는데 한치세요. 중국이 통일되고 나서 소련 문제가 있잖아. 뭐 지금도 계속 있잖아. 위구르 문제, 티벳 문제, 그 다음에 몽고 문제, 뭐 다른 소수민족들은 이제 많지가 않아 갖고 뭐 의미가 없는데 거의 중국화되는데 위구르나 그 티벳이나 이건 뭐 문화도 다르고 인구도 많고 몽고도 그러고, 응?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중화민족이라는 가상의 민족 개념을 세워요. 그래갖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원래는 지들이 한국은 황제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게 다 중화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화족의 선조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조선족이 자기네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복을 중국 복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김치도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와 사실은 이제 우리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구한말에 이렇게 그 이전에 넘어가지 않았거든. 구한말부터 넘어가기 시작한 거거든. 역사가 뭐고 없는데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중화족이라는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고수하려니까 이제 그런 억지를 부리거든. 그래야지 예를 들어 조선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그러면은 한반도가 통일돼갖고 한반도가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괜찮은데 중국하고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남쪽에 있는 조선족이 어떻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건 이제 거기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일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중국의 소수민족이 100몇 개인가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조선족도 자기네 저거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아? 거기에 백러시아 민족도 있어요. 백러시아 민족은 어떤 거냐면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볼셰비키 밖에 피해갖고 만주를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얼빈이 혁명로서 북쪽에 그 사람들이 많거든. 백러시아라고 하는 건 적색 러시아, 백색 러시아 그래갖고, 응? 그 피해갖고 그 분만주의 때 그 러시아 계통 사람들이 많았어요. 러시아에서 이제 볼셰비키 정권 피해갖고 넘어온 사람들이. 그것도 중국 소수민족이 하나거든. 그러면 러시아 문화도 자기네 문화라고 했는데 러시아 문화는 자기네 문화라고 안 해. 조선 문화는 자기네 문화라고 있고. 아니 우리 조선족이 자기네 그 소수민족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를 자기네 문화라고 그러면 백러시아 그 사람들도 자기네 그 소수민족이 안 하니까 러시아 문화도 자기네 문화라고 그럴 거야. 이 영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영재가 그런 건데 이 영재를 신농씨라고 하는데 신농씨는 그 중국에서는 이제 농업의 시조,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서 신농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중국 의약품의 시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풀을 다 맛봤다고 그래요. 맛보고서 이건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그러다가 결국은 풀자는 그 독에 죽었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신농씨예요. 요의 신농지연, 그러니까 신농의 말을 행하는 자가 자허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초지등, 초나라에서 등으로 와서 종문이 고문공할. 종은 발뒤꿈치인데 이르다예요. 문에 이르러 등나라 문공일에 고에 말하기를 원방지인 문분행 인정 원수 일전이 위맹. 원방지인 먼 곳에 사람이 군행 인정 임금께서
어진 정치를 행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원컨대 1점 저는 집이에요. 집안치를 당신으로부터 받아서 맹은 남의 나라에서 건너와서 그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당신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신농의 말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당신 그 제자백과 유파 중에 농가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신농이 농업의 시조라고 추앙받으니까 농가는 다 신농의 말을 저렇게 자기네 경전을 신농의 말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영이라는 사람은 농가예요. 농가의 주장은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경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경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작하지 않고 띵까 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주 소박한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할까? 모두가 다 일해야 한다. 그런 허영이 이제 이렇게 말한다. 문공여지처 기도 수십인 개의관 곤구 직석 이위 그다음 페이지 이위식 문공이 어찌죠? 그런데 등나라 문공이 그에게 살 것을 주었는데 기도 그 무리 수십인이 개의관 모두 칼은 그냥 호르만 털이에요. 그냥 개털이나 돼지털 같은 거 그 털옷을 입고 곤구 신발을 몸소 두들겨 신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석 자리를 짜서 2위씩 밥을 해먹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서 밥을 해먹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신발을 만들어 갖고 그걸 팔아 갖고 그거를 이제 식사비용을 만들었다. 진량지도 진상요 기재신 부뢰사의 자성지등. 그러니까 진량의 물이 진상과 그 아우 신이 진량은 그 초나라 출신으로 그 유가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가를 공부한 사람인데 진량이도 그러니까 진량의 물이니까 진상과 그 아우 진신도 다 유가죠. 외사는 쟁기예요. 쟁기를 짊어지고 송나라로부터 등나라로 와서 말하기를 문 구행 성인지정 시역 성이냐 원위 성인지매 문 듣기를 군행 성인이죠. 임금께서 성인의 정치를 행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시역 성이냐 그것 또한 성인인 것입니다. 성인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성인인 것입니다. 원이 성인매 나도 원컨대 성인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진상과 그 진신이 와갖고 이제 등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진상 견 허행이 대열 진기 기하기 학원. 그러니까 진상이 아까 얘기한 농가 신농의 말을 행한다는 즉 농가의 허행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여 진기 기하 그 공부한 것을 진기 모두 버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육아의 입장을 모두 버리고 학원은 어느 시예요? 그 시는 허영이죠. 그에게 공부를 했다. 자기가 가졌던 육아 입장을 다 버리고 허영의 농가를 공부했다. 진상 겸 맹자 도 허행지완할 언어할 진상의 맹자를 보고는 허영의 말을 말하면서 도도여서 말하자는 거예요. 허영이 했던 말을 전에 말하면서 말하기를 등군 즉 성형군이야. 등나라 임금은 진실로 어진 임금이다. 수연 미문도야. 그러나 미문도야. 도를 아직 듣지 못했다. 즉 참 어진 사람인데
무엇이 진짜 도인지는 아직 공부하지 못했다. 현자, 여민, 병, 경시, 옹손, 이 오자 잘못된 거예요. 책으로 봐요. 저녁밥 손이에요. 옹손이치. 얻은 사람은 여민, 병경이식, 백성과 함께 병경이식, 옹손 밭을 갈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옹손, 아침밥, 저녁밥을 몸소 해먹으면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 하더라도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경작하고 자기 밥 자기가 해서 먹습니다. 금야, 등유, 참는, 부고, 즉, 시, 여민, 이 자양이야, 오득현. 그러니까 지금 등나라에는 참는, 부고는 창고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예요. 창고가 있으니, 즉 이것은 백성을 학대하여 이 자양이야 스스로를 분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고가 있다는 것은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걷어들인 거를 창고에 쌓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농사져서 하지 않고 백성들을 시켜갖고 백성들이 농사진 거를 뺏어다가 자기를 동양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득현, 어찌 현명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직접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병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백성들한테 여민 학대해갖고, 즉 백성들한테 세금을 뜯어갖고 자기가 먹고 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이 시대가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인간의 문명이 신석기 시대라고 이렇게 농업하고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에 오면서 이제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이제 보면 이제 거대한 신정 같은 거, 피라미드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남미나 뭐 중미에 가도 거대한 신정 같은 거 만들어지고 이제 계급사회가 발생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때 노예사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왔던 게 철기 도입으로 세상이 확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철기 도입으로 그냥 토지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세상이 확 바뀌었거든.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시기에 이제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해방돼갖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탐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고다마시타르라든가 공자라든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중국이 이제 주로 그렇고 이제 그리스 문명이나 인도 문명에서 그러지 못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조직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말하면 제자백가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조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념 논쟁 비슷한 거지. 이거에 대한 논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주 소박한 원시공산주의적인 입장부터 극단의 이제 법과 사상까지 이제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건데, 여기는 지먹을 걸 지가 경직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야. 아주 소박한 원시공산주의적 사고죠. 그게 얼핏 생각하면 뭐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거든. 젊었을 때 그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서적 읽으면 좀 뿅하는 데가 있거든. 나중에 가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복잡한 문제로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소규모 공동체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한 10여 가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생활하고. 근데 그게 10여 가구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이게 만 가구 그러면 가능할 것이냐 뭐. 그 다음에 농사 지려면 농사만 져야 돼? 거기는 여기도 나와요.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데 뭐 그다음에 테레비는 그러면 100가구가 뭐 하고 테레비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소박하게 살면 원시공산 사회가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데, 이때는 이제 사실 철기 시대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디 보면 읽어봐요. 맹자왈, 허자, 필, 종소, 이후, 식호 그랬더니 맹자가 말하길 허약을 이제 존중해갖고 허자라고 한 거예요. 허자는 반드시 종소, 곡식을 자기가 직접 심은 이후에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지 먹을 걸 지가 심느냐. 왈연, 그렇다.
허자는 지먹었던 지가 꼭 싫느냐? 그렇다. 지먹었던 지가 싫고 경작한다. 허자, 필, 직포 이후로 그러면 허자는 반드시 필력을 자기가 직접 짜서 짠 이후에 옷을 해 입느냐? 그러니까 지가 해 입을 옷을 그 천을 지가 직접 짜느냐? 왈투 아니다. 허자의가 허자는 허름한 가죽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뭐 개가죽이나 뭐 돼지 가죽 같은 허름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별 의미 없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허자 관호, 허자가 관을 쓰느냐? 관을 쓴다. 해관, 무슨 관이냐? 관소. 소는 그 색깔이나 무늬가 없는 그냥 소박한 흰 비단이에요. 흰 비단 관을 쓴다. 자직적, 그럼 그 흰 비단을 스스로 짜느냐? 부 아니다. 이소격지, 곡식과 바꾼다. 자기가 지금 곡식과 바꾼다. 허자 해위 부자직. 허자는 어찌하여 스스로 자기가 쓴 관에 그 피력을 직접 짜지 않느냐? 지 먹을 밥은 지가 심어갖고 경작해서 먹는데 지 입을 옷은 왜 스스로 짜지 않느냐? 해어경, 농사 짓는데 해롭기 때문이다. 허자 이 부중찬 이철 경우 허자는 가마솥과 즉 시루로 찬은 불을 떼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불을 때 요리를 하고 이철 새로 만든 것으로 밭을 가느냐. 그러니까 철은 새로 만든 쟁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자는 가마솥과 시루에다가 불을 때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장기로 밭을 가느냐. 그렇다. 자위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 농사 짓는 거는 지가 진다고 그랬으니까 새로 만든 쟁기를 지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집밥을 지가 해 먹으니까 그 솥과 시루에다 이제 불을 떼서 먹을게요. 자위죠. 그러면 그 솥과 시루하고 쟁기를 자위지 스스로 만드느냐? 아니다. 이소격지 곡식과 바꾼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자기 먹을 것은 그 지가 직접 짓는데 옷이라든가 쟁기 뭐 이런 것들 뭐 솥과 시루 이런 것들은 곡식과 바꾼다. 그랬더니 이속 여 계기자 불이 여 도야. 곡식으로 계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냐면 그 솥과 시루 쟁기 같은 거예요. 쟁기를 바꾸는 것은 도야. 곡식을 갖고 그걸 바꾸는 것이 도야. 도는 이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데 솥과 시루를 만드는 사람. 야는 야구복. 그러니까 쟁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나 쟁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게 아니다. 착취하는 게 아니다. 내 곡식을 갖고 그 사람들 바꾸는 것이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게 아니다. 도야역 계기 역속자 기위력 용무제. 도야 즉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라 새로 만드는 쟁기를 만드는 사람이 그 그릇이나 쟁기를 갖고 곡식을 바꾸는 것이 어찌 농부를 학대하는 거겠느냐. 농부를 착취하는 거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교환하는 것이 서로 상대를 학대하는 게 아니다. 알았어? 허자 하풀이 도야. 이게 잘못했어요. 여기서 끊어요. 하풀이에서 끊고 도야 개 취적 기 궁중이 용지. 그런데 허자는 하불이 어찌하여 하지 않느냐 이거야. 도야 그릇을 만들거나 쇠를 지으려나요. 사는 하물이에요. 무슨 물건이든지 취적기 궁중. 궁은 자기 집이에요. 원래 그 집을 국이라고 그랬는데 진시황이 황제가 되거나 전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되면서 황실에서 쓰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쓰는 용어하고 구분했거든요. 그래갖고 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황제가 사는 궁을 얘기하게 된 거니까. 허자는 어찌하여 하지 않느냐. 그릇을 만들거나 금속을 지으려나요. 무엇이든지 모두 자기 집에서 취해서 쓰는 것을 하지 않느냐. 왜?
자기가 직접 곡식도 재배하고 자기가 직접 그릇도 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쟁기도 만들고 하지. 응? 왜 곡식만 자기가 직접 재배하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만들질 않느냐. 하위 분분연여 백공교역. 어찌하여 번거롭게 백공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인가 교역을 하느냐. 허자지 불탄법. 어찌하여 허자는 그 번거로운 것을 꺼려하지 않느냐. 뭐든지 자기 직접 만들면 되지. 진정하게 그렇게 되려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지. 왜 곡식만 자기가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번거롭게 교환을 하느냐. 왈 백공지사 고 불가경착이야. 그랬더니 말들 백공지사 모든 직업의 일들은 진실로 농사지으면서 할 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지으면서 그릇도 만들고 그릇 만드는 거 그 쟁기 만드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농사지으면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잘 봐요. 지금 얘기되는 건 분업의 어쩔 수 없음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물물 교환이 된다는 건 분업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농사만은 무조건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야. 농가는 다른 거는 분업을 인정하면서 농업만은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야. 다른 건 분업을 인정하면서. 그랬더니 그 모든 직업의 일들을 농사지으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즉 치, 천하, 도, 가경, 창이요.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거 그거 혼자만이 그거 하나만은 농사지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냐. 다른 거는 그릇을 만드는 거나 쟁기를 만드는 거는 농사지으면서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건데 시천하, 천하를 다스리는 거 그 하나만은 농사지으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요 대인지사, 요 소인지사.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 차, 일인지신 이 백공지 소일이. 그리고 한 사람의 몸에는, 즉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백공지사, 모든 직업에서 하는 것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살아가려면 쇠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5만 가지 것이 다 필요하다. 여필 자위 이호용지 시솔천하 이호야. 만일 꼭 스스로 다 자기가 직접 만든 다음에 그걸 쓴다고 하면은 이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을 이끌고 길바닥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일하러 다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업을 할 수밖에 없다. 분업을 할 수밖에 없다. 분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고활, 홍로심, 홍노력. 그런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을 수고롭게 한다. 노심자치, 노력자치원.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으로부터 다스려진다. 치어인자, 사인, 치인자, 사원인. 치어인자, 남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는 사인, 남을 먹여주고, 치인자, 남을 다스리는 자는 사원인, 남으로부터 먹임을 당한다. 남들이 부여해 준다. 천하지 통이야. 이것이 천하의 두루 통하는 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적은데, 그럼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농가도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다른 거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분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고, 사실은 사회가 성립하는 것은 분업으로 사회가 성립하거든요.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가 조그만 남이 10가구, 20가구 이런 거는 가는 걸지 몰라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쟁기를 어떻게 만들어? 농사도 짓고 쟁기도 만들고 그릇도 굽고 이거 불가능하거든. 생각하지만 분업을 해야 한다고. 근데 농가의 결정적인 농사만은 다 같이 짓자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가 밀려갖고 다른 거하고는 분업 그릇을 만드는 사람하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농사를 안 짓고 그릇만 만들고, 농사 짓는 사람은 그릇을 안 들고 안 만들고 그 곡식만 생산했고, 이거는 교환하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과 뭐 그릇 만드는 사람과의 그 분업은 인정하고 교환을 인정했는데, 물물 교환은 임금 다스리는 사람하고 다스리는 사람한테는 농사 지으면서 다스려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맹자가 친자 또는 노력가, 노심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음을 쓴다. 어떻게 보면 지식노동이겠죠. 우리가 저 노동운동의 역사를 생각해봐요. 전에는 노동자를 육체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그랬거든. 지식노동, 정신노동을 노동자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건 20세기 이후예요. 20세기 한 3, 40년 넘어서예요. 그 전엔 육체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여겼어요. 사실 이제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자본가의 일종의 이제 하위직 스태프죠. 응? 자본가의 이제 스태프인데, 회사에서 펜 떼놓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장에 적어라는 걸 도와주는 스태프 아니에요. 응? 근데 어쨌든 그 사람도 자기가 이런 것도 노동이고 그래갖고 판 건, 그래갖고 자기 노동을 판 건데, 응? 저는 이건 노동자라고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 20세기 이제 중반 가까이 오면서 이제 이걸 노동자라고 인정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노동자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식노동을 하는 사람은, 응? 노심자는 사회인, 남으로부터 먹힘을 당한다는 건 남이 먹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노동을 한 대가로 그 남으로부터 곡식을 받아갖고 먹고 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건 이런 면에서 보면은 맹자가 대단한 거죠. 정신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한 거니까. 근데 맹자의 말에 문제가 있죠. 이걸 정신노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심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을 쓰니까 이게 정신노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 노심자 치인이라고 그랬거든. 지배계급이라는 소리예요. 정신노동을 한다고 꼭 지배계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지배계급은 육체노동은 안 하지. 근데 노심자가 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다스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 원리에 갖고, 응? 국민의 주권이 표현돼 갖고 거기서 대의에서 선출된 사람들 아니에요. 응? 응? 근데 이거는 당시를 따지면은 4대부란 소리고, 이건 완벽히 지배계급이거든. 노심이 꼭 지배계급이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예를 들어 요새 지금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민주노총이 지금은 민주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주사업장이 지금 대규모 사업장들 아니에요. 현대제철, 뭐 현대자동차 해가지고 그 사람들 평균 연봉이 거의 억 가까이 가거든요. 이렇게 뭐한 3, 40년 묵은 사람은 뭐 한참 받고, 지금 대학 나와갖고 취직하기 힘들어갖고 구급 공무원인데도 애들 집에 경사 났네 그러잖아요. 지금 요새 구급 공무원,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 나와갖고 구급 공무원 뭐 그걸 왜 봐 그랬는데, 지금은 대학 나와갖고 구급 공무원부터도 경사 났네 그러거든. 구급 공무원 월급은 최저임금에서 확금 넣거든. 지금은 정신노동하고 육체노동하고 월급 차이가 거의 없죠. 의미가 없죠. 응? 근데 옛날에는 똑같은 노동이라면 그 차이가 얼마인데. 우리는 조선시대에 좀 문제가, 우리는 관료들이 녹복이 적었어요. 중국은 녹복만 받아도 조금하면 3대가 먹고 살았어요. 중국은 녹복을 후하게 줬거든. 관리들.
그게 똑같은 노동이면 정신노동도 노동인데 정신노동은 노신자, 정신노동을 하는 자가 왜 치를 해야 되냐? 치를 맞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많은 도를 받아야 돼?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지 새끼를 입에 푹 치다게 돼 있는데. 맹자 갖고 얘기는 안 했잖아. 저 뒤에 보면 나와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할 텐데, 맹자가 따라갈 때 맹자 뒤를 따르는 수레가 수십 대고, 맹자가 이제 천하를 유세할 때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인이라고. 맹자는 그러고 다니거든. 오늘 주댕이만 놀려갖고. 아니, 그만큼 미래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노신자도 노동을 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이렇게 소득이 차이가 많아? 그 문제가 있죠. 자, 이제 맹자분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요지시, 천하, 유, 미평, 홍수, 행유, 엄나와 천하. 이거 그냥 별 의미 없으니까 쭉 읽겠습니다. 요임금의 때를 당하여, 이걸 당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예요. 요임금의 때에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아 홍수가 횡을 함부로 흘러 천하에 범람했다. 초목, 장무, 금수, 번시, 오곡부등, 금수, 피빈. 이렇게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니 금수가 번식하고 오곡이 곡식이 싹이 올라오지 않고 금수가 피빈, 사람을 핍박했다. 수재, 조적, 지도, 교어, 중국. 수재, 짐승의 발자국과 조적, 새의 흔적이 있는 길, 그러니까 길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짐승과 새들과 앉아가지고 그 짐승의 발자국과 새의 발자국이 새긴 길들이 교어, 중국의 여기서 국은 도성이에요. 도성 안에 서로 교차했다. 그러니까 도성 안에 있는 길들에 사람들은 별로 없고 짐승들만 가지고 그 길들에 짐승의 발자국과 새의 흔적이 있었다. 유도우지, 거순이, 부치원. 요임께서 홀로 이것을 근심하여 순임금을 순을 발탁하여 부도 치자와 똑같아요. 그것을 다스리겠다. 순사이익 장화, 이익, 결, 선택이 분지, 금수, 도입. 순이 이걸 알고,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이걸 알고 풀을 관장하게 하여 그 이익이 선택, 산과 늪제, 열, 불을 질러 분지, 그걸 다 불태우니 금수, 도입, 금수가 도망가고 숨었다. 무소, 구화, 약, 제탑. 우임금이 9개의 하천을 소통시켜서 약, 제탑, 제수와 탑수를 약금, 물을 소통시켜 주저해 바다로 물이 흘러들게 하였다. 결, 여환, 배, 회사, 이 주지강. 그 다음에 여수와 한수에 물길을 트고 그 회수와 사수에 배를 뚝을 싸는 거예요. 쑥을 뚝을 쌓아 그 물들이 주지강, 강은 장강이에요. 장강으로 흘러들게 하였다. 여루, 중국, 가득의 시야. 그런 경우에 도성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당시시야 우 8년 후에 산과 기문이 불입, 수역공, 욕경 듣고. 그때 우가 8년을 밖에 있었는데 그 물을 다 쓰느냐고 8년을 밖에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산과 기문, 자기 집 문을 3번 지나갔는데도 자기 집을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갈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 수역경, 비록 농사를 짓고자 해도 듣고 할 수 있었겠느냐.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건 확실해.
가만히 있어봐.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나? 내가 카톡방에 사진 올렸으니까 봐봐요. 그게 그 정쪽으로 하남성 성도 정주예요. 거기 황하모습이거든요. 그 강을 봐요, 강. 이 강이 터지면 이게 답이 있겠어요? 물길이 터지면 아득한 지평선 아니야. 이 강이 터지면 이게 물이 답이 있겠어요, 이게? 응? 저쪽 끝으로 강하고 지평선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 그 양옆으로 그냥 뚝으로 보존하는 거거든요. 이게 뚝을 넘쳤다 그러면 이게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이게 마지막으로 언제 황하가 범람한 줄 알아요? 중일전쟁 때 범람했어. 장개석 이 새끼가 그 일본군의 진격을 멈추게 하려고 아마 뚝을 텄어. 그러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좀 대피시키고 뚝을 텄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군사기밀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그냥 아득한 평원이니 이게 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00여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뚝을 터갖고. 중국 역사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물과의 역사예요. 물과. 황하지요. 장강 쪽은 별로 그러지 않는데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후지 교민 가세. 후직은 그저 요임금 때 농업 담당한 사람이에요. 주나라의 시조죠. 주나라. 백성에게 가세, 농사예요. 감을 심는 거고 샘을 거두는 거. 농사를 가르쳤다. 수의 오곡수기 민의요. 오곡을 심고 가꾼이 오곡이 있자 인민들이 길러졌다. 인지유도 사람에게 도가 있으니 유도야 도가 있으니 포식 남의 일거이 무교 즉 근호금수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가르침이 없다 그러면 금수와 가깝게 된다. 성인 유우지 사설 위사도 교의 인륜. 성인이 근심하는 바가 있어. 설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는 교육부 장관 같은 거예요. 맞게 하여 인륜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부자유칙,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소, 붕우유실을 가르쳤다. 방운왈. 방운은 요임금의 호입니다. 이건 방운이 말했다. 왈로 읽는 사람도 있고 날일자, 날마다 이런 식의 부사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로지레지. 여기서 지는 백성이에요. 로렐은 다 위로하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로하고 광지 직지. 광직은 다 발화되는 거예요. 백성을 발화하게 하고. 보지 익지. 보익은 둘 다 돕는 거예요. 백성을 돕고 도와서 사자덕지. 백성 스스로 얻게 하고 우종이 진덕지. 그런 이후에 진덕지 덕을 별로 베푼다. 성인지 우민 여차. 성인이 백성을 근심하기를 여차 이어같이 하니 이 각해냐. 그렇게 백성을 마음을 썼는데 밭을 갈 겨를이 농사지을 겨를이 겨를이 있겠느냐. 농사 짓는 거 말고도 신경 쓸 게 그렇게 많은데 언제 농사 지을 겨를이 있겠느냐.
위 부득 순이 기우 순이 부득 우 고요 이 기우. 요 임금은 순을 얻지 못할 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여겼고, 순과 같이 자기를 더 보필할 훌륭한 신하를 얻지 못할 것을 근심으로 여겼고, 순은 자기를 보필할 무나 고요 같은 사람은 얻지 못할 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여겼다. 부의 백무지 불이 위 기우자 농무야. 대조 백무의 땅을 이는 치예요. 다스리다. 백무의 농토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를 기우 자기의 근심으로 여기는 것은 농부다. 백무의 땅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여기는 것은 농부다. 천하를 갖고 근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훌륭한 인재가 없다 거기에 근심하지, 농사 짓는 데는 신경 쓸 일이 없다. 그거는 농부가 할 일이다. 분인 이제 위지해 교인 이선 위지층 위천하 득인자 위지인. 사람이 재물을 갖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해 은혜를 베푼다고 하고, 선을 갖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축이라고 하고, 천하를 위하여 사람을 얻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시고 이 천하 여인이 위천하 득인나. 이런 까닭에 천하를 갖고서 남에게 주는 것은 여는 주다라는 동사예요. 시고도 천하를 남에게 주는 건 시고도 위천하 득인 천하를 위하여 사람을 얻는 것은 어렵다. 공자와 대제 요지. 공자가 말하길 위대하구나. 요임금의 임금됨이 유천위대 유요칙지. 오직 하늘만이 위대한데 오직 요임금만이 칙은 법칙한 칙이에요. 법. 본받다. 오직 요임금만이 그 하늘을 본받았다. 탕탕호 무는 명. 넓고 넓어 백성들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 그 요임금의 턱이 워낙 넓어서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다. 군제수냐 임금이구나. 수는 왜요? 유천하의 불여원. 높고 높다. 왜는 높으면 높고 높은데 천하를 소유하고서도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자기가 직접 일일이 하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을 얻어 그들에게 맡겼다. 직접 하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을 얻어 그들에게 맡겼다. 요술지치 천하 기 무소 용 기신제 역 불용어 경위. 요술이 천하를 다스릴 때 어찌 그 마음으로 쓸 데가 없었겠느냐. 역은 여기서 지자예요. 다만 단지 불용어 경위. 그 마음을 농사 짓는 데는 쓰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을 얻고 뭐 이런 데 썼지 농사 짓는 데는 쓰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 임금복은 농사 지으면서 하라는 것, 그런 소박한 원시공산주의적 사고는 말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부러워 하는 것이다. 계속 갑시다. 오음은 용화 비운이자 밈은 변호이자야. 그리고 나는 듣기를 하는 화예요. 중화를 갖다가 하라고 그래요. 하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은주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을 얘기해요. 중원의 법도를 갖고 오랑캐를 변화시키는 건 들었어도 변호이자 이게 어가 붙으면 수동태예요. 오랑캐에 의해 바뀌는 자는 듣지 못했다. 중국의 문화를 갖고 오랑캐를 변화시키는 건 들었어도 오랑캐에 의해 바뀌는 것은 듣지 못했다. 진량 초사냐. 당신들의 스승인 진상과 진신의 스승인 진량은 초나라 출신이다. 열주공 중리지도 북하고 중국. 근데 주공과 중리의 도를 좋아하여 북으로, 중국은 여기서 중원이에요. 중원으로 와서 공부했다. 북방제학자 북방제학자 민의 혹지선이야. 근데 원래 있던 북방의 학자들도 아무도 혹시라도 그를 앞서지 못했다.
응? 그저 남쪽에 초나라 즉 오랑캐 땅이 있는데 응? 중원의 육아의 학문을 좋아해갖고 북쪽으로 와서 공부를 했는데 북방에 원래 있던 학자들이 아무도 그를 능가하지 못했다. 피소위 호걸지사. 그는 소위 말하는 아주 호걸의 선비다. 자지 형제 사지 수십 년 사사히 수배지. 근데 당신의 형제들은 그를 섬긴 지 수십 년인데 스승이 죽자 마침내 그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를 배반했다. 배반해갖고 오랑캐인 허자의 도를 따랐다. 석자 공자물 옛날에 공자가 죽자 3년 뒤에 3년이 지나고 문인 치임 장기 제자 문인들이 치임 짐을 챙겨서 장차 돌아갈 때 입의보 자공 들어가 자공에게 의을 하고 상향이고 개실성 영욱이 서로 마주보고 고고하여 개실성 모두 목소리를 잃은 여우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건 공자 사는 일이 공자가 죽자 제자들이 모두 모여갖고 3년상을 치르고 짐을 끌어갖고 돌아가는데 자공이 상주 노릇을 해갖고 상주한테 절을 하고 다 돌아갔다. 소목 꾸벅꾸벅 조는 거야? 네? 조는 거야? 아니요. 자공 반 축시로 장 독고 3년 연우기. 근데 자공은 돌아가 그 묘지에 있는 공터에 집을 짓고서 홀로 3년을 머문 영우에 돌았다. 자공만이 3년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국부의 공자 사장에 가면 자공이 머물렀다는 터가 있어요. 타일, 자, 자장, 자유, 이 유약, 사성인, 욕, 이 소사, 공자, 사지, 지은 강자. 근데 어느 날 자, 자장과 자유가 유약이 성인 이제 공자와 비슷하다고 하여 욕, 이 소사, 공자를 섬기는 바로 사지, 그를 섬기고자 하여 증자에게 강요를 했다. 그러니까 유약이 공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유약이 공자와 비슷하니까 야, 우리가 옛날에 공자를 모시는 것처럼 제가 비슷하니까 쟤를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자라고 하여 증자에게 강요하였다. 증자와 불가, 그렇지 증자와 불가 안 된다. 강아리 탁지, 추양이 폭지, 호호호, 불가, 사기. 장강의 물과 한수의 물로 탁지, 씻은 듯. 그 다음에 가을 햇빛으로 쬐인 듯. 휘셔서 호를 하였다는 거, 하얗고 하여서 불가사기, 더할 것이 없다. 우리 공자 선생님은 그렇게 깨끗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장강과 한수의 물로 씻은 듯 그 따가운 가을 햇빛을 쏜지 더 이상 더할 게 없다. 응? 그러니 뭐 저기 어디 저기 같은 게 뭐야 그 유약 같은 게 어떻게 되겠느냐. 공자하고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걸 이제 중리 제자일전이 이렇게 안 나와요. 정자가 뭘 물어봐.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더니 그것도 모르는 이제 그래요. 그냥 남만 격설지인 비선왕지도 자배 자지산의 학지. 지금 남쪽 오랑캐 이건 허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나라 출신이니까 초나라가 그 당시 중국에서 제일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쪽은 초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 올나라가 이제 항주 쪽이니까. 격설이는 격은 때같이 혓바닥의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사투리가 심해갖고 저기 얘기한 그 남쪽 지방 애들이 얘기하는 거를 까치가 짖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저거 하면 표준어가 되게 붙는데 그전에는 그 남쪽 오랑캐스를 하는 걸 말한다고 하지 않고 새가 쥐저린다고 쥐저릴 정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광동어는 13성이라고 그러거든, 사투리가. 이런 표현이에요. 남만 격소년, 남쪽 오랑캐 때같이 있고 새소리 같은 내는 애들이 선왕의 도를 비난하는데 자배자지사, 당신은 당신의 스승을 배신하고 그에게 공부했다.
그러니 여기요 공자 역시 증자와 다르다. 중자는 공자를 끝까지 고수했는데 당신의 스스로를 배반하고 그 때같이 소리 내는 애를 따라갔다. 옹은 추어 유고 천우 규목 교목자, 밈은 하교목이 이보 유목자. 나는 깊은 골짜기를 벗어나 높은 나무로 옮기는 자는 들어봤어도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자는 못했다. 깊은 골짜기는 축축하고 그냥 어둡잖아요. 그 높은 나무 위로 훤하고 밝고 잘 보이니까. 그 축축한 골짜기에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도 그 높은 나무에서 축축한 골짜기로 이거는 뭐야? 축축한 골짜기는 그쪽은 남쪽이니까 그냥 습하고 그 다음에 그럴 거 아니에요? 덥고 습하고 이게 남쪽을 얘기하는 거고 교목은 이제 북쪽에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는 늘지 못했다. 노성말 용적 시음 형서 시지. 시경의 노성에서 말하기를 용적을 시가 들어간 거는 도취했다는 거예요. 응징하고 형서를 징벌했다. 주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용은 남방 북용이죠. 북쪽이고 서용. 서쪽으로 한 캐고 적은 북쪽으로 한 캐. 그거를 응징하고 형서는 남쪽이에요. 현주하고 서주를 징벌했다. 주공 방차응기. 주공도 바야흐로 응징하려고 하는데 자시작. 여기서는 그 자시작. 당신은 그에게 배웠다. 여기서 치는 형서. 즉 허연이 초산이니까 초나라 출신이니까 그게 형주 서주란 말이에요. 그에게서 배웠으니 또한 잘 변한 것이 아니다. 잘 바뀐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진사님은 총허자지도 즉 시가물이 허자의 도를 따르면 시장의 가격이 이중으로 2개가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단일 가격만 형성된다. 그리고 국중무인 그 도성 안에 일이 거짓이 없게 된다. 수사오척지도 적시 막지역 혹기. 비록 5척의 어린아이를 시장에 보내도 아무도 혹시라도 그를 속이지 않는다. 즉 농가의 도를 따지면 가능한 한 이렇게 교역이 덜하고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직접 생산하니까 소박하게 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분업이 발달하면 막 교환 경제가 발달하니까 그러다 보면 사기치고 이윤을 남기고 그러는데 직접 생산하니까 분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교역을 최소한으로 줄이니까 아무리 어린애를 보내도 가격 갖고 사기치지 않는다. 포백 장단도 즉 가성약. 그 피력들이 길이가 같으면 가격이 서로 같다. 마루, 사서, 병중동 즉 가성약. 마루 삼실이나 사서, 명주성 같은 것이 무게가 같으면 가격이 서로 같다. 오곡, 다과동 즉 가성약. 오곡, 곡식이 그 양이 같으면 가격이 서로 같다. 루, 대서동 가성약. 신발이 크기가 같으면 가격이 서로 같다. 즉, 그 농가의 도대를 하면 교육이 최소한에 그치고 그러니까 가격 갖고 물건 갖고 사기치지 않는다. 즉, 그 소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당신은 가격 갖고 사기를 많이 치고 그 다음에 가격의 편차가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맹자보다 한 150년 전인데 자공이 돈을 엄청 벌었는데 자공이 시세이측을 잘해갖고 그거 갖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러거든. 그럼 시세이측이라는 게 뭐야? 아 올해 마늘값이 비싸겠구나 그래가지고 마늘 매점 매석해갖고 파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 철기로 인해서 생산력이 발달해갖고 교육이 이제 그 정도로 갔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허행 같은 농가는 다시 옛날로 이제 돌아가자는 거지. 필요한 건 자급자족하고 아주 최소한만 교육하는. 이렇게 되면 사기가 그거 치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왈. 부물지부제 물지정해. 대저 사물이 쟤는 고른 거예요. 고르지 않은 것은
물리적 사물의 실적이다. 사물은 다 똑같지 않다 이거야. 꽃이라도 국화꽃이라도 다 똑같은 국화꽃이 아니고 사과라도 어떤 놈은 큰 놈 있고 어떤 놈은 작은 놈 있고 쭉져 있고 고르지 못한 것이 사물의 실적이다. 혹 상배사, 혹 상십배, 혹 상천만. 어떤 때는 서로 2배 차이, 5배 차이, 어떤 때는 서로 10배 차이, 100배 차이, 어떤 때는 서로 1000배 차이, 10,000배 차이 난다. 자, 비, 동지, 시, 란천을. 근데 당신은, 비는 가지런하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지런하게 하여 같게 만드니 이것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다 들쑥날쑥한 건데 이걸 억지로 하나로 같이 놓고 같게 하니 이것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거구서구 동가 인기위지제. 여기서 거는 거칠게 짠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소는 촘촘하게 짠 신발. 신발이 짜는데 그냥 거칠게 대강대강 짠 신발하고 촘촘하게 짠 신발이 가격이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찌 그것을 만들겠는가? 촘촘한 신발은 누가 만들겠는가? 종호자지도 삼소리 위위자야. 오는 치국가. 호자의 도를 따르면 서로 사람을 이끌고 거짓을 행하게 하는 것이니 어떻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냥 보실 거예요. 네. 아이고, 주전부터 들었더니 목이 칼칼하다. 뭐 얘기는 뭐더 적할 거 없죠? 뻔한 얘기죠.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의 신농지 원자 허행 자초 지등 종문이 고 문공할 유의 신농지 원자 허행 신농시라고 그러죠? 신농시라고 그러는데 영제예요. 삼왕원제 중에 그 황제가 중국인들이 처음에 한족이 자기들의 조상을 황제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한족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지금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중화민족. 그러니까 이제 전설에 의하면 황제가 영제하고 싸워갖고 영제를 이기고 그 다음에 위로는 치우하고 싸워갖고 저거 했다는데 우리가 치우씨 계통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죠. 응? 원래 한족은 자기네가 황제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족이 여기에 후손이라고 그러고 치유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 중화민족이라고 해요. 왜 다? 다. 그러니까 이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게 중화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청나라 때 보면은 만주족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영화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청 복명하던 그 결사가 뭐더라? 그 소림사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기억력이 이제 그 소림사하고 연결돼 갖고 만주족을 물리치고 다시 한족 왕족을 세우자고 하는 비밀 결사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광동에 있는 소림사가 불타고 그래. 그때 소림사가 왜냐면 반란 일으킨다고. 그게 그 소설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금룡이 쓴 그 강희하고 나온 건데 강희하고 위석 뭔가 한청봉명 감독이 무슨 소리야? 이제 이 여자도 맛이 완전히 갔구나.
녹정기. 녹정기. 녹정기 보면은 반청복룡이라는 비밀 역사가 그게 뭐더라? 천지회? 응? 천지회요? 천지 아니면 또 있어요. 천지회 말고. 천지인가? 뭔데? 천지회? 위소보도 나오고요. 위서부 나오는 게 위서부가 천지회인가? 천지회의 제자가 되어. 그럼 맞아요. 그 천지회.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녹정기라는 소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녹정기라는 소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룡의 소설인지 전부 그런데 녹정기에 보면은 이제 위서부가 천지회니까 천지회는 비밀결사니까 청나라를 타도하고 한족의 왕조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 청나라 궁실에 들어가. 그래갖고 속으로는 이제 딱 큰 구석 강이 옆에 있거든. 강이 옆에서 이제 아양아양하면서 저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위서부가 입장이 바뀌어. 입장이 바뀌는 게 어떤 거냐면 가만히 강이가 잘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까짓 건 만주족이면 어떻고 누구면 어때. 한족이 다스려도 백성들 쥐어짜는 놈보다는 만주족이라도 백성들 평가해주는 놈이 최고지. 이렇게 입장이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잘 생각해봐. 그래갖고 강의하고 이제 아주 친숙해져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녹정기 말고 사조영웅전이라는 게 있는데 사조영웅전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이름은 처음에는 소봉으로 나와. 개방파는 이제 거지들의 저거지. 개방파의 두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거란족이요. 하고 막 대결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거란족 왕족의 후손이야. 자기가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지 생활을 한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거란족 왕족이고 자기 성이 교씨야. 그래서 자기가 교봉이야. 근데 거란족 군대가 압문관을 통해갖고 송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그걸 자기가 가서 막는 거거든.